(14번입니다) 14번 6페이지 취득세 세율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4.6%예요. 기본적으로 4.6%인데 6억 이하는 85제곱미터 전용이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1.1, 1.3 이게 이제 기부입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1.1이고 1.3 큰 평수는 1.3 그죠? 예로 50평짜리는 1.3 34평짜리는 1.1%다. 보통 6억이 아니까 나머지는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8.4 비조정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내년에 좀 바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비조정 조정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요건데 이게 아마 두 채라도 조정에 가더라도 지금 중과를 안 하는 걸로 취득세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8.4 세죠. 셉니다. 세고 그다음 법인은 상가 같은 거 상가 토지 옵스텔은 4.6%다 그렇게 외웠어요. 상가 토지 옵스텔은 무조건 4.6%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아파트, 빌라 정렬하는데 3억 이상은 12.6%다. 이것도 다운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취득세는 아마 내년 초에 아마 1월달 그나마 바로 지금 굉장히 또 중과를 거의 없애는 쪽으로 지금 두 채 정도까지는 중과를 없애는 걸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오면 바로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15번입니다. 15번. 15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보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이 똑같습니다. 6월 1일이에요. 그 납부가 틀립니다. 납부가. 재산세는 기준은 6월 1일인데 건물은 7월달, 토지는 9월달에 절반씩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인데 12월 달에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많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아마 좀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이제 양도소득세. 자, 요 보면요. 표를 봅니다. 표를 보면은,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오른쪽 보면요. 자, 요거는 없애버렸어요. 요거는 없애버리고요. 제가 자꾸 이제 아파트 1년 미만은 77% 그럼 여기입니다. 70%인데 77% 된 거죠. 지방소득세 넣으니까 77%. 또 2년 미만은 몇 프로죠? 2년 미만 아파트는 66% 맞죠? 그 요거를 매매 사업자면 여기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바로 누진세를 가버려요. 자, 이해갑니까?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여기에 1년 2년 미만 이게 없어지고 구간이 이런 구간이 더러운 구간이 없어지고 바로 N쪽으로 간다. 바로 N쪽으로. 그게 매매 사업자로 가면은 예로 1000만원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6%니까 6.6이다. 그러면 1000만 남아봤자 66만원 얼마 안되죠. 그러나 이제 매매 사업자를 안 하면은 770만원 66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거 아마도 사고 좀 바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는 뭐 매매 사업 등록한다고 돈 뭐 세금 내고 하는 거 없으니까 일단 등록하세요. 여러분들이 뒤에 우지텔 값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아파트나 무주택자인데 매매 사업자 등록할까요? 물어봅니다. 할 필요 없어요. 무주택자는 그냥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 되는 거죠. 비과세 되는데 구태여 매매 사업자 등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서로 매매 사업 등록해도 안 쓰면 되죠. 무주택자니까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안 하는 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아파트만 매매 사업자가 좀 세금이 작느냐? 상가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거기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것도 내용은 똑같다. 매매 사업자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가 토지 날짜 받는 것도.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16번에 이제 대강 아시겠죠? 그 다음 17번입니다. 17번. 자, 16번 다시 봅니다. 16번에 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1년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있는데 여기에서 77%, 66% 아파트 나왔다 그죠?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가입니다. 상가 토지는 위에 있죠? 50% 그런 거죠. 요겁니다. 상가 토지는 55%. 1년 지나면은 44%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매매 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열로 누진세율로 갑니다. 누진세율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17번 보도자료. 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요. 금년 5월 9일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를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한 재계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주택 비과세권을 완화하겠다. 2022년 10월 50일부터 소급으로 해서 자 금년 5월 10일에 2022년 5월 10일에 1년간 한시적으로 뭘 하나 그러면은 이겁니다. 요 2주택자는 뭐 빠른 거 있죠, 요거. 자, 이거 놔두고요. 빨간 거 요 두 개를 없애겠다는 1년 동안만. 그래서 2주택자든 3주택자이든 중과 이거를 없앨 테니까 빨간 요거를 없앨 테니까 2023년 5월 9일까지 빨리 파세요. 빨리 파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과 2주택자 3주택자 이 중과의 반응 20% 30% 이게 원래는 6%에서 20%, 26%, 36%는 이걸 없애겠다.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5월 9일까지, 중과를 배제하겠다. 1년간 하겠다. 그럼 요거를 아마 2년 또 1년 늦은 것 같아요. 1년 또 늦춰지는 걸로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18번입니다. 18번. 18번은 양도소득세 잘 아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년에 연간 기본 공제가 250만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토지를 지분을 잡아놨어요. 예로, 1억짜리가 장난깨 해도요, 2천만원인데, 하여튼, 1,000만원 정도 낙찰받고, 한 돈 1,000만원 벌게 됐습니다. 벌게 됐는데, 1,250% 터지죠. 1,250만원을 이제 다시요. 1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3명이 갖고 있어요. 한 3천만원씩, 9천만원짜리인데 3명이서 산물을 가있다가 장남이 경매를 당했습니다. 3천만원짜리 내가 낙찰받았어요. 한 250에 낙찰받아가지고 2,500에 더블로 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달 만에 한 1,250만원 벌게 생겼어요. 벌게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 1년에 한 건은 250만원 공제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1,000만원에 1년 미만이면 3개월 만에 판다 그러면은 얼마 내야 될까? 아까 배웠다, 그죠? 몇 프로죠? 아니지. 요 보면은 이제 까만 거. 여기에 이제 토지 상가고, 요거는 아파트 주택이고. 그죠? 주택 투기를 정부 실했으니까, 문정부에서. 자, 2년이 지나면 요겁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은, 1년이면 55%죠? 상가 토지는 55%, 아파트 주택은 77%. 자, 됐다,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만약에, 부부가 만약에, 같이 공동명의 됐다. 그럼 뭐, 250만원 빼는 게 두 개 되겠죠? 그러면은 세금이 더 작을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거, 뭐, 금액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값이면은,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은 양식 2장 더 넣습니다. 보통 요거 엮는 거 말고 2장 더 있죠? 부부 공동 들어갈 때는. 공동입찰 신고서, 입찰자 목록 그런 게 있어요, 양식이. 그거 2장을 더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자, 그거는 양식이, 어디나 그럼 이런 데 있어요. 아파트를 보면요. 아파트에 보면은 저기 입찰표. 여기 있죠? 입찰표 작성 그런 게 있습니다. 작성.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공동 입찰 신고서 여기 있네. 목록하는 거. 요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근데 이 옥션은도 이게 회사가 그죠. 자, 일단 양식 해줄게. 공동 입찰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고서 목록 양식이 무엇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공동입찰 신고서가 요까지거든요. 요까지. 그 다음에 공동입찰자 목록 하는 게 있습니다. 두 장이 있어요. 내면 되는데, 자, 이것도 돼요. 이거는 옛날에 워드 양식이거든요. WORD. 이 양식 잘 안 씁니다, 지금. 전부 다 한글 쓰죠. 대부분. 그럼 한글 파일을 갖다 붙여놔야지. 이게 .doc 파일이 갖다 놔면 안 돼요. 이거 아닌데. 요거를 이 대회사에서 이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표도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표시가. 이렇게 놓고 밑에 잘려가지고 입찰자 목록에 이렇게 오른쪽 가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표시가. 옥션은 좀 잘하자. 돈만 받아가지 말고. 자, 기립 살펴. 여기다가 아까 이제 두 사람 할 때는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 하는 데 양식 두 개 더 붙습니다. 두 개 더 붙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250만짜리 두 개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하자. 1년에 한 번 치줍니다. 한 번. 알겠죠? 1년에 5번씩은 안 됩니다. 한 건만 됩니다. 1년에 한 건. 자, 19번. 양도소득세 보니까요, 비례세율 앤더 중과세율이라는데, 1년 미만 보유는 원래는 50%인데, 그래서 제가 하죠. 1년 미만, 자, 요거는 50%가 하석합니다. 요거는 상가하고 토지, 상가 토지는 50%고, 주택은 몇 프로요? 70%. 맞죠? 그 다음에 밑에 2년 미만 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된 것은 상가 토지는 40%고, 주택은 60%고, 그럼 매매 사업자면은 요 두 개가 없어지고. 자, 이해간다, 그죠? 매매 사업자는 바로 없어지고. 자, 그 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비사업용 토지. 여름 낙찰 받는 건 다 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추가 가치가 10% 붙어요. 토지는 붙고 1세대 2주택은 20% 붙고 30% 붙는 요거를 지금 1년간 유예했습니다. 언제까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는데 요거를 2024년으로 1년 더 늦추겠다는 걸 정부 지금 입장입니다. 지금. 자, 그럼 봅니다. 20번에 일반 세율, 보통 누진세율을 얘기한다. 누진세율을 얘기하는데, 자, 하살 표시로 매매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여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세무서 가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아까 위에 있는 거 있죠? 50%, 70% 하는 이 구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요 구간으로 발행. 자, 그럼 뭐, 여러 1,000만원 남았다, 아파트 남았다, 얼마 되는 거나 뭐? 6%니까 60만이죠. 그 60만인데, 이제, 지방소득세 10% 더 붙으니까 66만원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1억 보자. 1억 남았다. 그럼 1억 남았다. 자, 1억 남으면 세 번째 오죠?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요 구간에. 그럼 1억 곱하기 35%는 3,500만원인데, 3,500만원인데, 빼기 1,490 하니까, 3,500 빼기 1,400, 1,500 보자. 1,500 보면 한 2,000만 되죠? 그래서 200 더 붙이면 2,200 되만. 2,200. 뭐 곱하기 세율은 자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곱하기를 하고 요거는 빼면 됩니다. 빼면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거기서 10%를 더 더하면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은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럼 1억 같으면은 외우세요. 1억 같으면은 1년 미만이면은 보통 그냥 7,700만원, 1년 지나면은 6,600만원, 2년 지나면은 겨우 2,200인데 매매 사업자면은 그냥 7,700이 넘고 바로 2,200만원 간다. 그럽니다. 이해가죠?
멍청하게 7,700 내지 마세요. 멍청하게. 자, 그 다음 봅니다. 21번.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 그래서 12월 21일, 참, 지났습니다. 지난주입니다. 12월 21일이면은, 지난주죠. 지난주에 21일. 지난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이네. 자, 지난주 12월 21일 디데이트해서 잔금 지급일이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중과 완화 조치를 받겠다. 중과 완화. 자, 이 말입니다. 요 보면요. 현재 서가, 현재는, 조정이든 비용, 한 주택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은 8%, 12%, 4주택 이상하고 법인은 12% 요거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바꾸겠대요. 어떻게? 한 주택도 1.1이고 두 주택이라도 1.1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하고 세 주택 되면은 6%, 4주택 되면은 6%. 우리 법인은 보통 12.4%죠. 그거를 절반 합니다. 절반. 법인도 절반이 되고 세 주택도 절반이고 두 주택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1.3으로 전에는 얼마입니까? 전에는 8%, 8%인데 요거를 조정 대상지라도 1 내지 3% 얼마입니다. 1.3 아니고 1 내지 3%입니다. 주로는 1.1, 1.3 그게 들어간 거예요. 6억 이하짜리는 그거 들어간다. 이걸 완화하겠다. 언제 디데이 언제요? 12월 21일 이후 잔금 받는 거. 그거는 취득세를 그렇게 하겠다. 소급해서 한다. 소급해서. 자,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보좌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원래 있길래 제가 아무 차도 보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전화했더니 그건 행정안전부 소화해서 저는 뺐대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가야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기획재정부 아니고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입니다. 자, 23번. 자, 이제 잘 보세요. 잘못했다. 원래는 22번이네. 22번이 도망갔겠네. 요거는 없애버리고. 자, 23번입니다. 10페이지. 자, 요거를 잘 보세요. 1안, 2안, 3안. 낙찰자 명의를 누구 할까?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자, 1안은 개인 명의로 낙찰받는다. 아파트든 토지든 상관. 2안은 낙찰 후에 잔금 납부 전에 세무서에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다. 3안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낙찰을 한다. 그 종전에는 요거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보다는 2안이 더 좋겠다. 내가 보니까 2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목은 1안은 양도소득세, 2안은 사업소득세, 세목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소세. 3안은 법인세로 갑니다. 그러면 1안은 개인명의 받으면 77%, 66% 누진세로 가는데 매매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요. 등록을 하면은 이게 없어지고 무조건 누진세율로 간다. 그럼 2안이 좋죠? 그죠? 3안은 법인인데 법인은 2억 이하 빠졌네. 2억 이하 단기순위 2억 이하 그죠? 2억 이하 2억 이하는 대부분 2억 이하입니다. 여러분들이 11%. 그러고 추가과세를 하는데 주택은 22%.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인은 결론적으로 33%다 봅니다. 33%고 토지 상가는 11%, 토지는 22%.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토지는 22%. 자, 다시 법인은 주택은 33%, 상가는 11%, 토지는 하나 더 붙어갖고 22%. 자, 그리고 이어 넣으세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법인은 아파트 주택은 몇 프로요? 33. 상가는 11%. 토지는 추가세 붙어서 22%. 자, 매매 사업자는 무조건 누진세를 크면은 요겁니다. 요 표. 20번 표, 여기 누진세입니다. 요거. 이렇게 가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19번을 달려야 되니까 좀 피곤하다.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은 다 이거
77% 요거 많이 물었어요. 많이 물었어요. 그동안 낙찰받고 많이 물었는데 지금 이래갈 필요 없겠다. 오히려 세무서에 매매사 등록해서 6.6에서 49.5 열로 달리는 것이 편하다. 자, 감 잡았죠? 자, 넘었습니다. 자, 24번. 24번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써놨는데 오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가운데 게 이제 매매사업자. 가운데 게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 법인은 여기하에 11%, 주화세 20%에 참 3%다. 여기 초과되면은 22%의 주화세한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개인은 상가 토지는 1년 미만이면은 50%, 그죠? 주택은 77%. 이것도 이제 55%가 되네요. 55%, 17%. 2년 미만은 44%, 주택만 66%. 2년 이상이 돼야, 2년 이상 돼야 겨우 일반 세율로 빠지는데, 매매사업자인 것은 바로 일반 세율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매매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이 좋겠다. 자, 요거를 이제 세무사 의논해서 내가 이제 지금 내물에 팔 건데, 잔금 넣기 전인데, 준비 중인데,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양식이 뭐냐? 26번인데, 26번. 25번입니다. 25번. 25번은 개인 명의로 아파트, 상가, 토지 낙찰받고 돈 벌였다. 이런 사람은 두 달 뒤에, 만약 12월 달 낙찰받았다. 팔았다. 그럼 언제 내는 거 세금은? 2월 말 내야 되죠. 2월 말, 요번 달 빼고 두 달 뒤니까 2월 말 내면 됩니다. 그때 양식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매매사업자 아파트 상가 26번입니다. 26번. 아파트 상가 토지 낙찰받고 잔금 전에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팔리게 됐다. 그럼 팔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사업소득세를 내는 양식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서. 자, 여기다가 내면 됩니다. 아파트든 토지든 상가든. 26번. 자, 26번 동그라미. 이게 매매사업자 양식입니다. 세금 내는 양식입니다. 매매사업자. 자, 이해가시죠? 우리 양식 좀 양식 다르죠? 우리 양도소득 신고서입니다. 양도소득세 내는 거고, 밑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계산 납부서고, 자, 27번은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로 아까 내시는 거 있죠? 아까 뭐 33%, 아파트 뭐 33%, 토지 뭐 22%, 상가는 11% 그런 구간이 있죠? 자, 그거 내는 것이 27번이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뭘 내면 좋겠어요? 25번 낼 기가 26번 낼 거. 26번이 낫겠죠? 네. 26번에. 그럼 이 양식을 내면 됩니다. 그럼 세무사하고 나 26번 내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매매사업자 등록을 좀 내가지고 나도 그러면 두 달 뒤에 남기고 팔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등록하면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매매사업 등록한다고 돈 내라 그런 것도 아니니까 돈 또 10원 안 되니까 여러분들 내시면 됩니다. 이 법인은 껄끄러운 게, 일단은 법인 만드는 거는 간단합니다. 요거는 우리 학원에 서식에 가면은 양식 이어놨어, 제가. 여러분들이. 양식 이어놨고, 얘랑 가볼까요? 여기 가면은 우리 학원에, 주로 학원은 아마 다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죠? 찾기 아프다. 여기서 서식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막 쉽게 접근할 수가 만들었다. 서식에 가면은 법인 뭐 있을 겁니다. 법인 해갖고 쭉 보시면은 있습니다. 법인 자 몇 번이죠? 2번 봅니다. 2번에 쭉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뭐 나오죠? 43번에 법인 서류 등기소 내는 거, 세무서 내는 거 여기입니다. 요거 꼭 눌러가지고 요 다운받으면 돼요. 여러분은 막 쉽게 접근합니다. 요 빠른 거 있죠? 빠른 거.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해가지고 여기 보면 빨간 거 있는 요것만 상호만 만들면 돼. 상호 만들고 여러분 아파트 있죠? 아파트 지금 법인은 상가 뭐 10평 빌리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아파트 하시면 돼. 자기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2000주에 5천 해갖고 1000만원 예금 잔액점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감사를 하나 두게 돼.
배우자를 감사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립할 때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전혀 써볼 수가 없습니다. 설립할 때 한 사람 필요합니다. 배우자 요거는 내고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쭉 보시고 빨간 것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장하셔야 돼요. 도장. 법인 도장 있죠? 동그란 거 있죠? 그거는 법인 주식회사 그런 거 하나 새겨가지고 한 5만원 주고 새긴데 나는 10만 주고 새겼습니다. 왜냐? 10만짜리 보기 좋더라고. 아무래도 돈이 5만원 더 줘도 보기가 좀 깝깝하면 뭐가 5만원 이거 5만원 이거 10만원 이게네 안 되겠다. 10만원 10만짜리 했습니다. 10만짜리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법인 다 써놨죠. 법인 인감을 찍어라 뭐 다 해놨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법무사 맡기면 50만 돈 합니다. 50만. 정관도 다 해놨어요. 정관도 요 밖에 다 요것도 정관에 주로 많이 찾거든요. 정관의 목적이요. 목적 여기 이제 정관의 목적 있죠. 요거는 많이 물어봅니다. 목적도 딱 맞게 해놨으니까 그냥 손댈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경매 공매에서 돈 벌 사람들은 정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법인이 또 좋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경비 처리 잘 됩니다. 경비 처리가. 내가 1억 벌다 해도, 내 밑에 종업원 뭐 2,400만원, 내가 한 달에 200만원씩 월급 줘서 빠지고, 나도 좀 급여 한 300만원씩 빼먹고, 이러니까 벌써 뭐, 월급이 한 달 한 500만원 나와비니까 6천만원 1년에 막 빼비고, 그러고 또 법인카드, 원장님 또 점유사 한다고 또 법인카드 썼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한 1,000만원 좀 빼먹고, 이러니까 1억 벌어도 실제 내가 1,000만원 안 벌었습니다. 사실은. 법인카드 1,000만원 썼다 아닙니까? 원장님 저녁에 술 사주간다. 이러면서. 학원 수학 결제한다고 또 빼비고. 그러니까 고마운 봐. 여러분들이, 법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 법인을 좋아합니다. 자, 무주택자는 그래 할 필요가 없죠, 그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팔면은 비과세. 그죠?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면 됩니다. 빨간 거 있는 것만 쭉 바꾸면 됩니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13만 원짜리, 구청이나 어디 가서 요거 하나, 등록 면허시 하나 납부해서 요거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붙이면 돼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법인 등기등록 나오죠. 인감하고. 나오면은 세무서 가서 또 이제 이 사업자 등록합니다. 사업 등록.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쓰죠. 법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 양식입니다. 양식. 최근에 거 계정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 엮고 이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법인에 얼마 빌리냐? 네, 100만원 주고 빌립니다. 내 아파트인데. 그죠? 안 그러면 뭐 공짜로 한다든지 막 그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뭐 문제. 이제 주주는 두 사람보다는 자녀가 둘이 있으면 4명이 좋아요. 알겠죠? 나중에 배당을 할 때도, 배당 소득세 할 때도 15.4% 원칙수 빼고 하거든요. 이는 하나보다는 4명 하는 것이 나누는 거다. 아까 우리 250만자도 둘이 하는 거 더 낫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주 명부도 가급적이면 인원이 배우자하고 둘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녀를 한 둘이 껴안아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된다. 법인 만들고 싶은 사람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시고, 학원 양식 다운받아야 됩니다. 등기 수업하면 다 합니다. 아이고, 저 황경진 경매학원 양식이네. 자기들 다 하더라고. 자주 가는 거, 수학생들이.